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는 못생기면 불리할 수밖에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모 관련된 영상도 한두 개 정도 올리고 또 연애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다 보니 가끔씩 외모 관련된 질문들이 와요. 이번에 온 사연은 개인적으로는 좀 슬펐어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몇 년 동안 연애 공백기도 겪고 연애를 시작하려나 싶으면 또 연이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썸조차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떡할까요? 뭐 요런 내용이었어요. 되게 슬펐어요. 심각한 고민일 수 있죠. 일단 그 입장을 제가 정말 심도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저 나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깊게 깨달은 것은 개개인의 입장마다 이해가 다르게 들어가야 하고 솔루션이 달라야 한다는 거였죠. 외모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노력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더 노력하세요.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치만 노력해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참이죠. 그래서 이런 사연을 주신 분이 답변해주는 사람에게 더 좋은 답을 원했겠지만 막상 대답을 다 듣고 보면 항상 별로 도움은 안 되고 내 입장을 이해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결국 노력해라는 얘기로 결론이 지어질 거거든요. 이게 남자분 사연이었는데 노력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남자가 꾸며봐야 얼마나 꾸미겠어요. 물론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미용실 좀 주기적으로 다니고 피부 관리하고 좀 트렌디한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잘 찾아서 사 입거나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한계가 생기죠. 그리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넘어가는 보편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적어도 불호보다는 호가 많이 뜨는 남자분들에게 훨씬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죠. 즉 사람에 따라 노력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요새 많이 안 꾸며요. 엄청 내추럴해졌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제 직업이 웹툰 작가고 요새는 맨날 만화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꾸미죠. 그래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도 잘 사귀고 있어요. 저도 좀 더 나이가 어릴 땐 심심하면 펌 바꾸고 머리 바꾸고 그랬어요. 이상한 폭탄머리 같은 것도 하고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여튼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노력 대비 효과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필수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주얼적인 페널티를 수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저는 질문자님의 사연을 듣고 굉장히 슬펐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입장들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연애 시작 전에 까인 적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호감이 있을 때 그 호감을 표시했을 때 상대방도 호감이 있었을 때가 그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내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연타로 까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입장이 달라요. 저는 제 입장이 분명히 또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레 드리고 싶은 팁은 진중하게 나와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찾는 걸 목표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꼭 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만 건지자 이런 마인드요.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자존감을 안 깎아먹는다면 부러워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보통은 엄청 깎아먹게 되는 건 필연적이거든요. 본인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냐면 매번 만날 때마다 잘 안 돼서 까인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다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한다면 너무 타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는 무의미하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을 찾는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설마 없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심리적으로 많이 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을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피해의식을 많이 표출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연이은 실패를 하고 누구를 다시 만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감정이 불안할 때가 많을 거예요. 혹여나 만남을 이어갔다 손 치더라도 얘가 나 또 싫어하면 어쩌지? 나 버림받으면 어쩌지? 뭐 요런 생각들이 아마 따라오게 될 거예요. 최대한 죽이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면도 많고 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조금은 그 감정을 죽여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피해의식이라는 게 지 혼자 미쳐가지고 얘기 불안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피해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피해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감정적인 피해가 많이 축적돼서 생기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후자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후자 쪽이 조금 더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건 직접 경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을 찾는 과정 중에서도 쓸데없이 기회를 날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게 절대 죄도 아니고 사연 주신 분이 이런 질문까지 저에게 할 정도면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허황된 소리는 싹 빼고 최대한 사실을 직시하는 내용으로만 사연 주신 분의 기분을 최대한 나쁘지 않도록 외모에 관련된 것을 수용하고 불리한 페널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피해의식이 혹여나 있다면 좀 더 줄이시는 방향으로 요 정도 조언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응원을 할게요. 좀 많이 진부한 얘기가 됐지만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말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었을 텐데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